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SBS 새 목요 드라마 국민 사형 투표 온라인 제작 발표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오늘 진행을 맡은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금일 제작 발표회는 사전 녹화 형식으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함께 해주고 계시는 우리 기자님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8월 10일 목요일 밤 9시에 첫 방송되는 SBS 새 목요 드라마 국민 사형 투표는 악질범들을 대상으로 국민 사형 투표를 진행하고 사형을 집행하는 정체 미상의 개탈을 추적하는 이야기를 그린 국민 참여 심판극입니다. 장르물의 대가 SBS에서 야심차게 선보이는 하드보일드 추적 스릴러로 방송 전부터 뜨거운 화제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작품이죠. 특히나 누적 조회수 1억 3천만 회를 기록 중인 동명의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섬세한 필력의 조윤영 작가님과 그리고 힘있는 연출력의 박신호 감독님이 의기투합을 해서 강력한 드라마로 등장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믿고 보는 배우 3인방입니다. 박해진, 박성웅, 임지연. 이 믿고 보는 배우 3인방이 주연을 맡아서 파격 변신을 예고하면서 2023년 하반기 최고의 기대작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올 여름 여러분들의 심장을 쥐락펴락할 단 하나의 작품 SBS 새 목요 드라마 국민 사형 투표 기대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오늘 제작 발표에는 하이라이트 영상 보신 후에 공동 인터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그 작품 SBS 새 목요 드라마 국민 사형 투표 하이라이트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Gotta go get it, never let up. Never will I break under pressure. I'm going all out, no doubt. Got the heart of a lineman and coming from the sector. Head of the game, better catch up. I'm running the scene like director. This level to these levels, I'ma take it to another level. About to go beast when it gets my era. I will not lose, this is what I do. I do it my way, wanna abide by your rules. Don't need a blueprint, I'm the proof. If I don't ever talk to you, I'm just that dude. No love for the arms, huh? Got the vision line. Go out with a bang. I stay on time. 경찰, 검찰이 일 못해서 풀어준 악질범들 벌 주는 게 잘못은 아니죠. 누가 개탈에게 그럴 권리를 줬는데 네가 대한민국 법이 사형을 집행합니다. 절차 무시해 공갈 협박 폭행해 작전 치는 게 주특기라더니 그동안 다 진짜였네요. 잡았잖아, 구했잖아. 그럼 된 거야. 김우찬 사형투표 특수본 맡아. 잡아도 못 잡아도 엿먹을 게 뻔한데. 잡기만 해. 근데 못 잡으면 잡을 때까지 갑니다. 못 잡는 거 없습니다. 딸이 살인범이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자 피해자 아버지가 직접 죽인 사건이 있었죠. 팀장님이 담당이셨고요. 죽여 마땅한 자였습니다. 가해자 편을 든 당신들 모두 유죄야! 유죄! 무죄의 악마들. 범인이 방송으로 언급했던 그 말 최초 시작은 권석주 씨였죠. 본청 사이버 수사팀 주연 주특기 내부 고발. 아이 저다! 오라로 유명하잖아요. 이게 미쳤다! 그래 미쳤다! IT 가입자 정보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언니! 너 왜 이렇게 전화 안 받아? 저 특수본갑니까? 가자! 미친놈 잡으러. 엄마도 그 투표 관심 있었어? 범죄자 하나 잡겠다고 온 국민이 단 1시간 만에 투표를 맞춰. 개탈. 꼭 내 라인으로 만들 거야. 그럼 쌤은 사형투표에 찬성 안 하신다는 거죠? 재밌네. 혹시 이윤성? 이윤성 학생 맞죠?
민수 요새 뭐 하고 다니는지 잘 지켜보고 있지. 국민 사형 투표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개탈, 내 짝짝 붙네. 뇌물수수, 용의자 폭행, 만연경이다. 전국 경찰청에서 내놓은 인간들 다 모았어. 그래도 우리가 경찰인데 죽어도 싼 새끼가 죽었대도 사람 등의 새끼는 잡아야죠. 국장님, 전담팀 만들어야겠어요. 아직도 개탈이 옳다고 생각하니? 다들 정신 차려. 그 새끼는 범죄자야. 네, 와 정말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4분의 시간이었습니다. 웹툰이 이렇게 구현이 될 수가 있군요.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연기력은 물론이고요. 이분들 뭐 짜릿함, 긴장감, 압도적인 액션까지 여러 가지 의미로 충격을 안기는 드라마가 탄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SBS 새 목요 드라마 국민 사형 투표에 주역분들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우 감독님과 배우 박혜진 씨, 박성웅 씨, 임지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박신우 감독님부터 지금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사형투표 연출을 맡은 박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혜진 씨. 네, 안녕하세요. 국민사형투표에서 김무찬 역을 맡은 박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성웅 씨. 네, 안녕하세요. 국민사형투표에서 법철학자 그리고 딸을 잃은 아버지 역할을 맡은 박성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임지연 씨. 안녕하세요. 국민사형투표에서 사이버안전국 5년차 경위 주연 역을 맡은 임지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야말로 세 분 인사라니까 믿고 보는 배우가 누구인지 무엇인지가 느껴지는데, 자, 박신우 감독님, 이 작품 국민사형투표 어떤 작품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어느 날 그 문자가 전 국민에게 발송이 됩니다. 어떤 악질범을 사형시키자는 찬반 투표를 하는 건데요. 국민 사형 투표를 벌이는 범죄자로부터 주고마땅한 파렴치한들을 구하려고 선악의 경계에 서서 고군분투하는 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세 분, 우리 배우분들이 맡은 역할은 어떤 역할인지 궁금해요. 박혜진 씨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중 선의 자리에 서 있는 형사, 광역수사대 팀장을 맡았고요. 경찰이지만 항상 그 속에서 이 법망을 피해간 악질 같은 범죄자들을 이렇게 밖에 처단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인물입니다. 네, 박성웅 씨. 저는 선과 악이 약간 모호한 경계에 있는 권석주라는 인물인데, 이제 법 철학자이자 책도 이제 내고 되게 저명한 법 철학자인데 딸을 잃는 그런 사고를 당해서 제가 이제 직접 처단하는. 네, 처단을 하는, 그러고서 자수를 해서 교도소에 들어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아마 감정 변화가 굉장히 큰 인물이 아닐까 싶어요. 이번에 이제 국민 사형 투표하면서 그 좀 감정씬들이 많아서 많이 힘들었고요. 네. 그리고 예고편에 잠깐 나오지만 그 오열하는 씬이 이제 네. 그 딸의 그거를 발견했었을 때였었는데 그때가 제일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예, 예. 예. 임지연 씨 이번 역할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도 특수본팀에 합류해서 개탈을 쫓는 경찰, 사이버수사팀 경찰인데요. 한때는 팀의 에이스였는데 워낙 할 말은 해야 되고 한 번 물면 늘어지는 그런 거침없는 성격 때문에 좀 천덕꾸러기 신세가 돼버린, 하지만 굉장히 정의롭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빛나는 인물입니다. 네, 각자의 서사와 전사가 각각 있어서 그 이야기들이 무척 궁금한 그런 인물들인데요. 자, 그 질문을 우리 사전에 기자님들께서 미리 보내주셨어요. 아무래도 워낙 기대작이기 때문에 국민사형투표에 대한 질문 많이들 보내주셨습니다. 뉴스엔 황혜진 기자님, 뉴스원의 윤효정 기자님, 그리고 조이뉴스 2사의
박진영 기자님, 마이데일리의 이승길 기자님 등등 정말 많은 기자님들이 질문 보내주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우리 기자님들의 이름을 생략하고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자님들께서 지금부터 주신 질문을 제가 대신 좀 드려볼게요. 먼저 박신우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 사형 투표는 악질범들의 사형 여부를 국민의 투표로 결정한다라는 굉장히 기발하고도 충격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사실 있을 수 없고 그리고 결코 있어서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리는 만큼 연출자로서 고민이 깊었을 것 같은데요. 연출하실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 쓰셨나요? 일단 안타깝게도 현실에 일어나면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화나 드라마보다 요즘 현실에 정말 일어나는 범죄들이 더 심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어떤 악질범에 대한 어떤 수위 문제 그리고 악질범에 대한 어떤 정의나 이런 기준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어떤 수위 문제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수위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국민사형투표는 웹툰 원작이 있는 작품인데 앞서 이제 웹툰 원작자분들께서 인터뷰를 통해서 드라마화된 국민사형투표에 크게 만족을 한다라고 밝히셨는데 웹툰과 다른 드라마만의 매력과 강점 좀 말씀해 주시죠. 매체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저희 작품은 이제 어떤 긴장감과 서스펜스 그리고 어떤 액션의 장르적 특성을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훌륭한 배우분들이 이제 캐릭터를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아마 그 웹툰보다는 어떤 그런 살아 숨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배우분들의 역할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작가님께서도 그 캐릭터의 이면을 또 풍성하게 표현해 주셔가지고 네. 그런 부분들이 웹툰보다는 좀 더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네, 좋습니다. 정말 워낙에 인기 웹툰입니다. 원작 자체가 굉장히 많은 인기를 뭐 현재도 받고 있는 작품인데 방금 감독님께서도 이제 말씀해 주시기에 또 우리 배우분들께도 살아 숨쉬게 연기를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믿고 보는 배우 3인방을 캐스팅한 그 비하인드 좀 여쭐게요. 우여곡절이 많은 캐스팅에 우여곡절이 좀 많은 작품이긴 했었는데요. 제가 지금 떠올려 보면 인연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박혜진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만나게 된 인연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첫 미팅이 지금 떠오르는데 뭔가 새로운 캐릭터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되게 기대차고 또 뭐 열정적인 모습이 되게 인상 깊었던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박성우 선배님 같은 경우는 저랑 제가 데뷔할 때 같이 함께 했던 배우님이셔서 이제 그 어떤 옛날 인연을 이어가는 느낌과 있으면서 그 사이 또 새로운 모습들을 또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었고요. 특히 지금 제가 이 작품을 통해서 권석주를 통한 그 아버지의 모습을 표현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너무 잘 표현해 주셔가지고 한 몇 장면 정도는 제가 울컥하면서 연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임지연 배우님은 저한테 이제 3년 전부터 제가 원픽이었던 배우님이셔가지고 인연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제가 이제 이 작품을 시작한 게 3년 전이었거든요. 시작 때부터. 네, 그때부터 원픽으로 생각을 했던 분이었는데 사이에 좀 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그 원픽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박성웅 씨와 박혜진 씨가 그러면 우린 투픽이냐 쓰리픽이냐 지금 굉장히 지금 여기 안에서 논란이에요. 예예. 여배우 중에 네. 박혜진 배우의 결론에 의한 포픽이다. 포픽. 네 번째였던 것 같다. 예. 지금 우리 배우분들께서 지금 픽 순위를 우리는 포픽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감독님께서 이제 완벽하게 긴장이 풀리셨는데 이제 좀 쉬셔야 되겠습니다. 예, 한 20분 정도 쉬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배우분들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일단 공통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국민 사형 투표에 출연을 결정한 이유, 박혜진 씨 아까 2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감독님 말씀처럼
굉장히 급작스럽게 미팅을 가지게 됐고 결정도 되게 빠른 시간 안에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제가 원작을 봤었던 상태라 어떤 캐릭터인지는 알고 있었고 대본을 받았는데 원작보다는 좀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원작을 봤을 때는 조금 더 시니컬하고 드라이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내면의 감정들이 조금 더 드러나면서 드라마에 더 맞는 역할로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섭외응해서 선택을 하신 거군요. 하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성홍 씨는 어떻습니까? 작품을 선택한 이유. 저는 이제 일단 박신호 감독님이랑은 백야행이라는 작품에서 맞아요. 같이 호흡을 맞췄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박혜진이가 먼저 대본을 받았는지 제가 먼저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저쪽에서 이제 박혜진 배우가 하기로 했다. 저한테는 박성호 회원님이 하시기로 동시에 갔네요. 제가 보니까. 예. 네. 그래서 혜진아 하니? 그래서 아니 형 한번 하려고요. 나도 너 한번 하려고 이렇게 됐었는데 뭐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서로에 대한 그 신뢰, 믿음이 있죠. 트러스트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서로 이제 마음을 확인한 거죠. 그러면서 특히나 두 분은 또 6년 만에 만나신 거잖아요. 네, 국민사용 네. 투표를 통해서. 맨투맨 이후로. 예,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권석주라는 캐릭터가 되게 하고 싶었어요. 또 도전해 보고 싶은. 네네네. 선과 악이 모호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피해자이고 어떻게 보면 또 가해자인 그런 역할이어서 사실 지금 그 시청자들 입장에서도 우리 박성홍 씨를 늘 볼 때마다 선과 악을 모호하게 보고 있는데 이번에 어떻게 좀 결정을 내드릴 수 있겠습니까? 빠밤바. 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그 임지연 씨 이번에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 저는 일단 제목부터 국민사용투표라는 제목부터 좀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뭐 국민참여 심판극이라는 소재 자체도 좀 재밌었고 그리고 평소에 좀 사회면 기사도 많이 보고 좀 범죄 관련된 어떤 장르물도 좋아하는 편이라서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대본을 보고 내용도 재밌고 그리고 주연이라는 인물 자체가 좀 막 거침없이 움직이는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사랑스러운 면도 있는 그런 주연이라는 인물이 마음에 들어서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독님의 원픽이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임지연 씨? 촬영 내내 계속 현장에서 많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이미 많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미 알고 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분께 또 모두 여쭤볼게요. 내 캐릭터만의 매력. 박혜진 씨. 김무찬 또한 그렇게 정의롭지만은 않은 캐릭터가 될 거예요. 정의롭지만 분명히 본성은 누구나 악함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악함이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꿈틀꿈틀 드러나요. 그래서 김무찬이 최종적으로 선한 모습으로 남을 것이냐 악한 모습으로 넘어갈 것이냐에 대한 모습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선과 악. 예. 자, 그렇다면 석주. 권석주라는 인물은 이제 사건을 통해서 캐릭터가 휙휙휙휙 바뀌는 인물이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 그리고 책을 낸 저자, 그리고 법 철학자, 거기에서 한순간에 또 딸을 가진 아빠의 그런 거를 연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아들만 하나 있잖아요. 근데 딸 아이로 온 그 아역 배우 애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부침성도 좋고 첫날서부터. 그래가지고 그때는 한없이 막 그 천진난만하게 웃다가 막 변화되는 모습을 어떻게 하면 더 정말 처절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냉정하게 나중에는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그 김무찬이랑은 거의 의형제 같은 사이였어요. 그러면서도 멀어지고 배신감을 느끼고 너는 왜 나를 이해를 못하니?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표현할 게 너무 많아서 저 캐릭터는 그러니까 지연이가 되게 탐냈어요. 임지연 씨가 탐낼 정도로. 권석주 캐릭터를. 네. 그렇죠. 왜냐하면 감정의 폭을 정말 다양하게 표현해야만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네. 참고로 혜진이는 이쪽 역할을 되게 탐냈고.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저는 이제 탐냈다라는 이쪽 게, 역할을 지금 요거 나중에 꼭 좀 잘 정리를 해서 네. 시청자들이 어떤 캐릭터들을 서로 탐냈는지 알 수 있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지연 씨 본인 캐릭터의 매력. 주연이란 인물은 되게 똑똑해요. 엄청 똘똘하고 그리고 사이버 수사팀의 에이스답게 그냥 척척 뭘 시켜도 잘할 것 같은 그런 인물인데 약간 자기 촉과 센스로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성격이라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그런 털털한 면들이 좀 저랑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약간 어두울 수 있는 이 드라마에 유일하게 좀 가장 인간적이고 좀 친근한 숨쉴수 있는, 친근한 인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지연 씨 마이크를 드신 김에 사실 국민 사형 투표라는 굉장히 기발하지만 충격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잖아요. 만약에 어느 날 임지연 씨의 휴대폰으로 국민 사형 투표 문자가 온다면 참여를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저는 의심이 많아서 보이스피싱일 거다라고. 일단 좀 조심성이 많고 의심이 많아서 일단 많이 찾아볼 것 같아요. 서치를 많이 해보고 주변에서 아니면- 많이 물어보고 네. 이게 진짜 정말 국민 사용 투표가 제대로 된 문자다 싶으면 그게 제대로 된 정의 구현이라면 저는 좀 그래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좋습니다. 박성욱 씨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렇게 의심이 많은 편은 아니어서 그냥 참여할 것 같아요. 의심이 많고 자시고 잘 속지 않으십니까? 잘 믿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박혜진 씨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좀 겁이 많은 편이어서. 박혜진 씨가요? 네, 저는 겁이 좀 많은 편이라 실제 문자인 걸 알고 나서도 선뜻 누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정말 눌렀을 때 사형이 집행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죄책감에 또 시달릴 것 같고 막 그럴 여러 수 가지 있죠. 그런 좀 걱정이 많은 편이거든요. 이 질문 하나로 우리 배우분들의 또 성격에 대해서 좀 알 수 있게 되고요. TMI지만 감독님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저도 좀 의심이 많은 편이고 해서 저는 바로 지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아예 내 휴대폰에 남겨두는 것 자체가 뭐 바이러스가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바로 삭제할 것 이렇게 같은 문자를 받아도 각양각색의 반응을 보입니다. 자, 아마 이 작품을 보고 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 분 한 분 만약에 내가 이런 문자를 받는다면 이라는 가정과 생각을 해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배우분들 한 분 한 분께 또 기자님들께서 주신 질문 지금부터 드려볼게요. 박혜진 배우님. 네. 자, 박혜진 배우는 별에서 온 그대 그리고 닥터 이방인 이후로 SBS에 정말 오랜만에 시청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두 작품 모두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오랜만에 SBS로 돌아온 소감. 네,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굉장히 어색하고 또 반가웠거든요. 거진 10년 만일 거예요.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맞아, 2014년이었죠. 네, 닥터 이방인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처갓집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음이 편하지만 어색한 부분도 있고 또 잘 보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커요. 왜냐면 그 전에 했던 작품들이 많은 사랑을 받았었기 때문에 SBS에서만큼은 더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 예. 저도 왠지 닭백숙을 좀 대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드네요. 닭백숙은 제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너무 다른 많이 거 먹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거절을. 네. 자, 이번 드라마는 주연 배우 세 분의 파격적인 연기 변신으로 일찍이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박혜진 배우의 경우 여전히 제 머릿속에도 그렇고 아마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스마트하고 굉장히 세련된 수트가 탁 잘 어울리는 그런 인물 또는 의사 가운이 잘 어울리는 그런 인물로 우리한테 이제 각인이 되어 있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굉장히 거칠고 저돌적인 형사 김무찬 역을 맡았어요. 어떤 부분을 준비를 하셨나요? 사실 이번에 좀 의상이나 이런 곳에서 변화를 주고 싶어서 감독님께서도 굉장히 멋있는 의상을 처음에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의상에 대한 연구도 많이 했었는데 사건이 진행되다 보니 제가 옷을 갈아입을 새가 없겠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옷을 멋을 부리고 어쩌고 그래서 감독님께 말씀을 드리고 수트를 입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 처음부터 끝까지 또 수트를 입고 나옵니다. 네, 이런 사건들 속에서 제가 막 튀는 옷을 입고 이런 것들이 좀 어색할 것 같아서 외적인 모습은 그래서 조금 다르다면 증량을 조금
해서 제가 예전에 보셨던 체중이 다 72kg쯤 되는데 지금 제가 82kg쯤 나가거든요. 그래서 중량을 많이 네, 하셨네요. 10kg 예. 정도. 항상 살을 좀 찌우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는데 이번 작품에서 데뷔 이후 처음으로 80대의 몸무게로 네, 촬영을 한 작품입니다. 그게 더 충격인데 데뷔 이래 처음이라는 게 네, 제가 항상 6, 70대 몸무게를 계속 유지를 했었기 때문에 들으면 들을수록 충격적인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임지연 씨와 제가 굉장히 많이 놀랐는데 데뷔 이래 처음으로 80대 몸무게이면서 네. 최고의 증량을 한 네, 작품이 국민 사형 투표입니다. 그만큼 또 이 작품을 대하는 우리 박혜진 씨의 자세나 마음가짐이 어떤지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박혜진 배우는 하이라이트 영상에서도 뭐 그렇고 앞서서 공개된 촬영 현장 스틸도 그렇고 액션 장면 이번에 정말 많이 하셨죠. 이번 어떻습니까? 이번 작품 속의 액션 어떤 준비하셨는지. 액션은 항상 다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리고 배우분들이 다 그렇겠지만 직접 하고 싶다라는 욕심들이 있어요. 네, 감독님께서는 항상 저희 감독님 좀 겁 많으시거든요. 스펙타클하고 되게 큰 씬을 원하시는데 항상 조심하셔가지고 조심하세요. 조심해야 돼. 안전이 다치면 안 돼요. 최고니까 예, 그러고 하시는데 맞아요. 네, 항상 조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 액션 씬들에서 또 합이 그 전에 했던 합들처럼 좀 멋진 합보다 실제로 타격감이 있는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리얼한 생각을 느낌을 주게. 했었는데 예. 제가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액션씬이 많지는 않습니다. 장면이 되게 액션인 장면들이 많고 카체이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저도 촬영하면서 이게 방송에 과연 어떻게 나올까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하이라이트에는 한 장면도 없더라고요. 숨겨두신 건지. 그야말로 숨겨놓은 거죠. 네. 예.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혜진 배우의 변신과 또 액션씬까지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우리 박성웅 배우께 질문 드릴게요. 자, 그 본인께서도 이번 캐릭터 소개를 조금 전에 해주실 때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만나봤던 굉장히 거칠고 선 굵은 연기보다는 지적인 학자의 모습 그리고 인간적인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서늘한 죄수의 모습, 굉장히 새로운 모습들을 다양하게 이제 보여주시는데 연기하시면서 고민도 많았을 것 같아요. 고민보다는 이제 매 순간 그렇게 역할이 바뀔 때마다 본능에 충실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예. 딸이랑 이렇게 놀 때는 뭐 아들이랑 놀 때 그런 상상을 하고 되게 그냥 실제로 이런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는 씬이 있었어요. 근데 대본이 없었어요. 근데 또 마침 법학과를 나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뭐 제 마음대로 그냥 거기 보조 출연으로 다 오신 분들인데 네. 질문하고 그럼 막 답도 해주고 어떻게 생각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A다 B다 그러면 뭐 자기 소신 있게 또 얘기를 해요. 오. 그러면 그 장면을 이렇게 한 30분 동안 찍고서 그냥 오케이 해서 간 적도 있고. 예. 와, 감독님 입장에서는 그 씬을 그렇게까지 그 다채롭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생각 못 하셨을 것 같아요. 마이크를 예. 네, 특히 그 장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약간 스케치 같은 개념이었었기 때문에 대본이 없었어요. 근데도 너무나 그 분위기를 너무 잘 이끌어 주시고 정말 진짜 그 앞에 강의실. 그 보출 분과 함께 계속 이렇게 그 질문을 주고 받으면서 또 한 분은 또 그 중에 또 진지한 분이 계셔가지고 네. 정말로 그 사형제도에 대해서 서로 막 토론하고. 네, 그런 일화가 있어요. 갑자기 궁금합니다. 그러면 그 장면은 좀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 장면을 볼 수 있나요? 아니면 그야말로 진짜 스케치입니까? 네, 볼 수 있는데 분위기는 다채롭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기대가 확 되는데요. 그 남자 부출 뭐 옆에 앉아 있으면 네. 여자 부출분이랑 뭐야? 함께. 예. 사귀는 사이? 네, 얼마나 됐어? 뭐 얼마 됐어요? 예, 방송에서 못 보겠네요. 예. 자, 이제 이번 작품 올바른 정의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작품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극 중에 권석주가 생각하는 올바른 정의는 무엇인가요? 권석주가 생각하는 올바른 정의는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국민 사형 투표를 해서 50%가 나오면 올바른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반 이상이,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면. 그건 권석주도 그렇지만 저도 마찬가지. 박성웅 씨도 그렇게 네. 생각한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임지연 배우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임지연 배우 정말 팔색조의 변신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여전히 악의 정점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계실 텐데, 예.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정의를 쫓는 경찰이 되셨습니다. 극과 극 캐릭터를 연기하는데 뭐 어떻게 힘들진 않았나요? 그냥 뭔가 전작의 어떤 그런 모습을 지워야지, 뭐 없애버려야지, 뭐 생각 안 나게 해야지라는 어떤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작품에 잘 녹아서 그 인물로서 제가 잘 해내면 그냥 그건 자연스럽게 그렇게 봐주실 것 같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제가 전작에서 워낙 그런 좀 그런 역할, 좀 너무 센 캐릭터만 하고 나서 조금 좀 어떤 성향이나 어떤 그냥 좀 가장 나 같은 게 어떤 느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주연이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싱크로율이 너무 비슷해서. 실제로 네. 지현 씨와 그래서 그냥 예. 저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실제로 우리가 임지연 씨의 전작이 계속 각인이 되고 인상이 깊은 것도 그만큼 그 작품에 몰입을 하고 올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또 그렇게 인생작으로 남은 건데, 이번 작품도 그렇게 임했기 때문에 또 갱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다음 질문이 사실 주현과 우리 지연 씨의 싱크로율을 묻는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방금 대답을 해주셨어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할 말 다 하는 성격인 주현, 비슷합니까? 좀 솔직하고 그냥 네, 그런 부분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막 좀 감정적이고. 그래서 뭐 말투나 어떤 제가 쓰는 뭐 표정이나 막 그런 행동의 하나하나를 좀 그냥 최대한 나로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독님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점점점 진짜 저로서 다가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이번에 또 임지연 씨와 굉장히 닮아 있는, 맞닿아 있는 그런 캐릭터 주연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임지연 배우는 박해진 배우의 액션씬을 곁에서 지켜보기도 하고 또 함께 액션씬을 찍기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액션 소화할 때 어려운 점 없었나요? 저는 액션이 별로 없었고, 저는 거의 좀 맞는 장면이 많았죠. 그냥 의도치 않게 걔한테 맞거나 뭐 이렇게 상황상? 하는 예. 상황상 그런 장면이 많았고, 혜진 오빠는 워낙 이렇게 다 이렇게 기시니까 조금만 휘둘러도 되게 멋있어 보여요. 기럭지 네. 덕에. 그래서 예. 저 오빠는 그냥 대충 움직이는 것 같으면데 멋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박해진 배우님 지금 대충 하는 것 같은데 멋있다라는 느낌을 주지만 분명히 대충 안 하셨을 거거든요. 엄청나게 그 다 연습하고 계산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액션? 좀 반대입니다. 대충 하는 거 아니고 되게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항상 이제 성웅 형한테 여쭤봐요. 성웅이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액션 스쿨 1기. 그렇죠. 그래서 형님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저희 더 말로 멋있게. 예. 아래가 안 난다를 좋은 말로 뭐라고 하죠? 더블 액션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나요? 들통이 안 난다. 네, 예. 그게 진짜로 가짜지만 진짜로 때리는 것처럼 보인다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알려주셔서 네, 촬영 잘 마무리했습니다. 박성웅 씨의 공이 크다라고 지금 그 공을 박성웅 씨에게 돌렸는데요. 받으시죠? 네, 달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쉽게 받을 줄 몰랐는데. 넙죽 받아야죠. 예. 보통 이렇게 가면 아니다. 우리 후배가 정말 열심히 했다.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박성웅 씨. 여기 비슷한 이제 악역들을 많이 해서 솔직하게. 예. 아니 근데 진짜 제가 이 얘기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뭐 의상도 두 분이 맞추셨고 두 분만 비춰지면 지금 뭔가 그 악과 관련된 작품을 지금 새롭게 런칭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악의 그 가장 최고봉에 있는 대척점에 있을 것 같은 두 분이거든요. 좀 서로 이번에 어떠셨나요? 연기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그 지연이가 나온 드라마 같은 내용을 싫어해요. 별로. 무서워하세요. 의외로 박성웅 씨가 겁이 맞아요. 있으시다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장르를 불편해하실 수 있죠. 불편해하지 뭐 네. 겁이 나는 건 아닌데 별로 굳이 내가 그런데 지영이 선배님은 제 거 보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봤어요. 보지도 않으셨으면서 놀리기부터 하시는 거예요. 아니 자네는 학폭 아닌가? 내가 계속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네. 그런 장르 자세히는 못 봤지만 워낙 또 유명하고 봤습니다. 그렇죠. 짧게 다 볼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촬영하다가 한번 그런 얘기를 의기투합을 한 적이 있어요. 서로 이제 남매로
다음번에 최고의 악역을 한번 보여주자. 무조건 시청 가게예요. 예, 그러니까요. 임지연 씨는 어떠셨어요? 이번에 박성웅 씨 연기를 보면서. 너무 노련하셔가지고 그냥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도 다 너무 잘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 기운 자체가 막 그 에너지가 느껴져서 선배님이랑 같이 하는 씬들은 뭐 대사 양도 많고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기도 했었는데 제가 그 기운 잘 받아서 집중해서 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네, 훈훈한 대본을 대사가 제일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컴퓨터를 이제 주로 많이 다루는 그 사이버 수사대 직업이기 때문에 하면서도 계속 말을 하거든요. 저희한테 설명을 하면서. 근데 그거를 거의 한 번도 안 틀리고 다 NG를 안 얼마나 내요. 준비를 많이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연 배우는 현장에 올 때 대본을 아예 안 가지고 와요. 아 그래요? 그래놓고 저희 거를 보고 뺏어서 봐요. 저희가 가끔 보여주긴 하는데. 충격의 연속입니다. 예. 헷갈릴 때마다. 아니 보통 그러면 끝까지 안 보는데. 정말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분이에요. 네, 아니 지금 이게 호흡이 아닌가 싶거든요.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첨언을 하고 그때 또 훈훈했던 장면들이 떠오르는데 정말 현장에서 호흡이 좋았다는 소문을 제가 익히 들었거든요. 박혜진 씨 어땠나요? 네, 호흡 당연하게 좋았고요. 형이랑 제가 두 번째 호흡이고 이번 작품 하면서 좀 놀랐던 건 제가 그 전작을 할 때는 저희가 되게 밝은 브로맨스 첩보물이었어요. 맨투맨은. 그래서 이번 작품에는 감정씬이 많을 거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제가 형이 감정씬을 보면서 그 저희 날의 방에서 했던 형이 했던 연기라던가 아까 말씀하신 그 나래가 죽었을 때 모습들 제가 뒤에서 다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제가 다음 대사를 치고 연기를 해야 되는데 호흡을 놓쳤어요.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럴 정도로 내가 형한테서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구나라는 걸 같은 배우지만 이런 걸 되게 많이 느꼈었고요. 지원이도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뭐 같은 식구이기도 하고 같이 연기를 하면서 정말 솔직한 게 연기가 아니구나. 본인의 진짜 모습대로 연기를 하는구나라는 거 아까 지원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쵸, 그래서 그 매력이 호흡도 있죠. 되게 잘 맞게 연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박성훈 배우도 마이크를 드셨는데요. 예, 그 혜진이가 박혜진 배우가 얘기했던 거랑 똑같이 첫 번째 작품이 맨투맨이라는 되게 좀 가벼운 브로맨스를 좀 느낄 수 있는. 코미디가 좀 있는 그런 적이어서 이번에는 되게 혜진이랑 어떻게 하지? 우리는 평상시에도 되게 이렇게 살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대화하고 그러는 사이인데 하고서 딱 들어갔는데 혜진이가 리허설 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리허설 때. 그래서 얘도 진심이구나. 그래서 그때서부터 되게 편했어요. 같이 연기하는 게 처음서부터 이제 감정씬이었거든요. 저희는. 왜냐면 감정을 이제 오랜만에 만나기도 했고 개인적으로 친하기 때문에 어떻게 맞춰야 되나 고민하는데 딱 리허설 때 느껴진 거죠. 그것도 그렇고 이제 촬영 들어가기 전에 조금 예전보다는 더 자주 만났어요. 그래서 둘이 리딩을 한 적도 있어요. 단 둘이서 이제 저희 회사 올래 해가지고 한 다음에 서로 역할을 바꿔봤어요. 바꿔서요? 왜냐하면 남의 게 더 잘 보이니까. 이게 뭐 장기 같은 것도 바둑도 훈수 들 때가 더 잘 보이잖아. 내 게 아니니까. 그쵸, 그래서 그럴 때가 있죠. 서로 바꿔서 읽어보면서 서로 거기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임지연 배우는 뭐 할 게 없더라고요. 연기를 하는 건지 본인인 건지. 그 정도로 헷갈릴 정도로. 네, 아니 정말로 딱 그냥 주연은 임지연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최고의 찬사입니다. 진짜 헷갈릴 정도로 지금 주연인가? 지연인가? 네, 헷갈릴 정도로 연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임지연 씨, 겨울에 촬영을 시작해서 봄을 거쳐 여름까지 3계절을 함께해서 뭐가 제일 떠오르세요 지금? 요새 날씨가 덥잖아요. 엄청 더운데 저희가 진짜 그 추위와 싸우면서 촬영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반년을 후딱 지나갔다는 게 놀랍기도 하고 다들 현장에서 스태프분들도 진짜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어려운 씬들도 많았고 큰 씬도 많았기 때문에 진짜 되게 한 마음으로 되게 똘똘 뭉쳐서 작품을 하면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걸 많이 가르쳐준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똘똘 뭉치는 건 이런 거다라는 거를 배웠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 정말 호흡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하면서도 제가 계속 느껴지고 있는데요. 워낙 또 친분도 있으시고 이번 작품을 통해서 정말 통했다라고 이제 두 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박해진 배우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박해진에게 박성웅이란? 뭐 친형. 친형. 네. 네. 제가 친형이 없어요. 이런 고민을 많이 털어놓거나 편하게 얘기하는 형이 없는데 형은 예전부터도 편했고 지금도 제가 다른 사람한테 부리지 않는 애교도 형한테는 부리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친형 같은 네. 존재다. 박성웅 배우님, 나에게 박해진이란? 여기서 친동생 이렇게 아니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예. 아니 근데 혜진이는 그 6년 전보다 또 지금이 더 업그레이드가 많이 된 것 같고 아까 성장했죠.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82kg가 인생에서 처음이라는 게 데뷔하고서 깜놀했습니다. 그만큼 자기 관리를. 네. 저는 지금도 82거든요. 계속 쭉.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왜 자꾸 말을 끊어? 아까 아니, 알겠다고요. 알았어. 82kg 알겠다고요. 예. 아니 지금 몇 킬로냐고 여쭤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중량하는 게 힘든데 네. 이제 박해준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질이 이렇게 좀 마른 체질이에요. 근데도 막 먹을 걸 많이 챙겨 먹고 10kg를 중량한다는 거는 정말. 그러니까 사실 감량만큼 안 네. 찌시는 분들은 증량이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다 이제 근육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냥 몸만 이렇게 불리는 게 아니고 먹는 것도 단백질을 많이 먹고 운동도 많이 하고. 네. 그러면 훨씬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대단합니다 정말. 자, 친형과 친동생의 케미 국민 사형 투표를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우리 박해진 씨와 임지연 배우의 호흡에 대해서도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처음 호흡 맞추셨죠? 네, 처음입니다. 네, 어떠셨나요? 두 분이 함께 또 개타를 추적하잖아요. 네. 네, 팀 플레이를 펼친다고 들었는데 그 팀 플레이 좀 어떻게 서로 믿을 수 있는 파트너였나요? 팀 플레이를 하는데 네. 임지연 배우는 자꾸 안에 있더라고요. 안에 있다. 컴퓨터가 전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모니터를 보고 전화로 얘기를 해주고 저한테 밖에 현장은 네, 밖에 현장은 제가 뛰고 뛰고. 근데 굉장히 바빠요. 무찬이보다 주연이가 아는 사람이 훨씬 이렇게 인물이 포진이 많이 돼 있어서 친동생도 있고 동생의 친구도 있고 저희 경찰청 일도 봐야 되고 저 외적으로도 본청에 있으면서 원래 사이버 수사팀에 있었기 때문에 사이버 수사팀 식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주연이가 아마 제일 바쁠 거예요, 저희 작품에서. 정말 분투한 바쁜 지연 씨. 저는 안 간 데가 없고 안 맞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바빠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대사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어땠나요 이번 팀 플레이? 박해진 씨와의 호흡. 너무 좋았어요. 일단 혜진 오빠, 성웅 오빠 두 분 다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제일 후배고 동생이니까 그냥 저 지연이 자체를 되게 너무 편안하게 대해주시니까 현장에서 그냥 조금이라도 체력적으로 힘든 일이나 이런 것도 그냥 제가 정말 많이 이렇게 막 징징거리고 얘기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혜진 오빠한테. 그 정도로 네. 편하니까 할 수 있는 네, 것들이잖아요. 진짜 편한 되게 오래 알던 오빠들 같은 느낌? 그러면 여기도 친동생으로 한번. 자, 극 중에 박성웅 배우와 또 임지연 배우의 심리전을 하는 장면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두 분 또 어땠나요? 그런 심리전을 함께 펼칠 때 연기 호흡. 우리 박성웅 배우, 임지연 씨, 예, 마이크 들어주시겠어요? 일단 눈빛에서 그 에너지가 다 느껴져요. 네. 평소에 이야기할 때는 확 달라지죠. 네, 완전 이제 너무 달라지시는 게 좀 멋있었어요. 그 장면에서는. 왜냐면 계속 마주보고 앉아서 뭔가 계속 머리를 굴려가면서 저는 계속 해야 되고 권석주는 알게 모르게 그 뭔가 신비스러운 그런 묘한 분위기가 풍기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러면 굉장히 재밌게 촬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권석주 역을 맡은 박성웅 배우는 어떠셨나요? 심리전을 펼칠 때. 심리전을 펼칠 때는 뭐 잘 했겠죠. 근데 다 그냥 순삭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바로 또 이제 막 서로 농담하고 막 장난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이렇게 심리전을 벌이는 시간이 바로바로 하고서
없어질 정도로 이제 친분이 있으니까 촬영 카메라 돌 때는 거기에 집중하고. 그래서 솔직히 어떻게 했는지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 정도로 예. 그 순간이. 예, 그리고 심리전 할 때가 저는 편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딴 쪽이 너무 센 것들이 또 너무 많아서 그래서 오히려 주연이랑 석주랑 심리전 할 때는 되게 편하게, 그리고 장소도 이제 한 군데니까 거기 접견실 같은 데서 이제 하는 거니까 되게 그리고 사실 심리전을 펼칠 때 상대 배역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같이 고스란히 흡수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서로가 또 최고의 파트너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감독님께 이번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계셨습니다. 계속. 네. 자, 여기 계시는 세 분 외에도요. 신정근, 김유미, 김건, 최유아 등 정말 연기력과 존재감을 증명한 명품 배우분들이 대거 출연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목해야 할 캐릭터 살짝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 지금 캐릭터들이 다 이면이 있는 캐릭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악역들이 되게 매력 있으니까 악역들을 좀 주목해서 봐주시면 그 개탈부터 해서 또 다른 악역들도 많이 나오고 그 파렴치한 악질범들까지도 매력 뿜뿜하고 있으니까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이 작품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사실은 이제 사형이라는 어떤 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저희가 제가 이 작품을 통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실제 현실의 법들이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보다는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걸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메시지를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또 훌쩍 흘렀습니다. 임지연 씨부터 국민 사형 투표를 꼭 봐야 하는 이유와 관전 포인트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국민 사형 투표는 일단 국민 참여 심판극이라는 굉장히 신선한 소재로 좀 흥미롭고 매력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고, 또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정의가 무엇인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의미 있고 시원하고 통쾌한 드라마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시청 기대 부탁드릴게요. 네, 박성호 씨. 네, 저희 국사2는 빠른 전개 그리고 배우들의 그 연기, 열연, 그리고 국사2를 하면서 제가 꼬꼬무를 봤어요. 어느 날. 야, 저 국민 사형 투표 무조건 필요한 그 사건인데 그러면서 본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정말 속으로 분노하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게끔 해 드리는 드라마니까 꼭 목요일 날 9시에 시청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박혜진 씨. 네, 저희 국민 사형 투표 실제로는 있었어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저희가 개탈을 응원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찰을 응원할 수도 있고 개탈을 응원할 수도 있는데 그 개탈의 이면의 모습과 저희 경찰의 이면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세상이 워낙 거칠고 험하다 보니 시청자분들도 드라마지만 실제로 이입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신우 감독님 관전 포인트. 네, 뭐 무거운 소재를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감독으로서는 이 작품을 재밌고 즐겁게 그리고 신나게 볼 수 있도록 장르적 쾌감에 집중했으니까 진짜 다른데 눈 둘 곳 없이 시간이 금방 흘러갈 수 있는 작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재밌게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각각 관전 포인트 그리고 매력 포인트들을 말씀해 주시니까 더욱 궁금합니다. SBS 새 목요 드라마 국민 사형 투표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쉽지만 이제 끝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신우 감독님부터 지금 함께해 주신 우리 기자님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끝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방송 드라마를 처음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더운 날 이렇게 시간 내서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진 씨. 네, 저희 국민사용투표 8월 10일 오후 9시입니다. 첫방 놓치지 말고 저희 1, 2부 동시 방송 하거든요. 연결해서 2부도 놓치지 말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성웅 씨. 네, 저희 국사투 이제 거의 촬영이 막바지인데요. 끝까지 사고 없이 잘 마무리할 테니까 저희 또 1, 2부가 되게 스펙타클하고 재밌습니다. 8월 10일 10시 아니 9시 10시 꼭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지연 씨. 네, 8월 10일 SBS에서 굉장히 시원시원한 드라마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연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상으로 국민사용투표 온라인 제작 발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밑에 정확히 나와 있죠. 국민사용투표 오는 8월 10일 목요일 밤 9시에 첫 방송이 됩니다. SBS에서 야심차게 선보이는 새 목요 드라마 국민사용투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박혜진 씨가 말씀해 주신 대로 8월 10일 날 9시, 10시 1회, 2회가 연속으로 방송이 됩니다. 그리고 이 1회, 2회를 보시고 나면 그 다음 주에 3회를 안 보실 수가 없을 거예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는 진행의 박경림이었고요. 지금까지 SBS 새 목요 드라마 국민사용투표 온라인 제작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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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